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은요, 오전에 제가 외부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뉴스 특징주를 보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총 22종목 편입이 돼 있어요.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5G 통신 장비, 2차 전지 위주, 그리고 이제 이 현대모비스 바이오주, 셀트리온 몇 개 종목이 있죠. 근데 그렇던 주력 종목이 아닌 최근 강하게 언급해 드리는 부분은 제가 4대 테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려요. 자, 그런 종목군 위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지금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종목은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주가가 하락한 동진 세미캠, 요 세 종목들 새롭게 아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타이밍을 잘 보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삼성전자가 오늘 큰 수주권을 하나 땄었죠. 여기 내용 보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퀄컴, 5G 모멘텀 칩 생산 계약 수주했어요. 바로 이 비메모리 위탁 생산이 있죠, 파운드리, 그렇죠?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전자가 퀄컴으로부터 5G 모뎀 칩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5G 무선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퀄컴의 X60의 모뎀 칩을 일부 생산하게 된다고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X60은 삼성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인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 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 5나노미터가 이게 10나노미터로는요, 지금 이 1위 세계 업체인 이 TSMC하고 삼성전자만이 쓰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등 업체도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5나노미터는 반도체 해로 선폭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퀄컴 계약 수주가 메모리, 반도체 이외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하려는 삼성의 노력에서 진전이 있다.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달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이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거기에 한 부분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내보면 퀄컴 계약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해 줄 것으로 있을 것이라며 X60의 모뎀이 많은 모바일 기기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죠. 퀄컴은 이날 X60 모뎀 칩의 샘플을 고객사들에게 1분기 중 보낼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주가도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는 비메모리, 소재, 장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으뜸을 비메모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소재, 장비인데 최근에 장비 업체들 주가 조금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새롭게 이 반도체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비메모리로 하자. 그래서요, 그럼 비메모리 업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우리 화면에 우측에 있는 거예요. 비메모리 업체에서 DB 하이텍도요, 바로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같은 경쟁 업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술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비메모리,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죠. EO 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테스나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 네페스 비메모리 후공정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은 세계 최초로 성공, 기술력이 으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네페스 지난 10날하고 11일날, 그쵸? 24,000원 월요일날은 초반, 그리고 화요일날은 중반대, 그쵸? 이틀 연속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 3만원이 회복이 됐으니까 한 25% 정도, 그쵸? 주가 한 열흘 만에 주가 급상승, 그래서 수익률 상당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테스트 패키징 업체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달 15일경에 그동안 협력관계를 15년 동안 유지해온 TSMC와 해지를 하고 삼성전자, 지금 S전자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노려보자 알았는데 오늘 시장이 아까 말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 생산 계약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떴죠. 계속적인 타이밍은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하우스에는 이 코아시아도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그리고 JT,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 비메모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항상 조종의 끝마무리 되면은 그때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페스 타이밍 적절했죠. 다음은 이제 소재 장비 업체예요. 이 ENF 테크놀로지, 그죠? 지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고, SNS텍, 우리 하모니에 있다가 주가 급등으로 제외한 종목, 솔브리. 최근에 언급해드린 게 1월 하순경이죠? 동진세미캠, 원익현시. 저는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을 노린다 그러면요, 동진세미캠을 적절하게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17,000원대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요, 이거는 주가가 크게 든다. 지금 단순히 수급이 엉켜 있어서 남들 갈 때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계속적인 테스트 17,000원의 하방 압력을 극복을 하면은 우리가 1월 달에 BH 언급해드렸죠. 2만원 충분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 깨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하다라면서 했고 단기에 20% 그죠? 주가 급등했죠. 지금 동진이 있으니까 많이 뜨는 종목 아까 말한 네페스라든지 AT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조정의 끝마무리에 사야지 기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다 온전하게 먹었어. 뜨는 거 보고 들어가면 그만큼 수익률도 작아지고 또 주가가 상승한 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서 새롭게 지금 타이밍을 본다면 동진 세미캠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원익 QNC. 자, 원익 QNC도 연중 고점, 그렇죠?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어제 좀 조정폭이 컸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한 200원, 한 1.2% 정도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우리가 장비주, 원익 IP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분들만 장비주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익 IPS 올해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진다 했죠? 그 부분 참고해 줘서 새롭게 편입하신 분들은 장비보다는 비메모리로 그리고 이 소재 쪽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요것이 이제 코아시아, 네페스, AD 테크놀로지죠. 코아시아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4분기 실적, 그죠? 여기 보면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코아시아가 뭐 하는 회사냐? 지난 9월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진출을 위해 이 세미하우와 넥셀을 인수했다. 넥셀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방식, 생산 방식이죠. ODM이라고 해요. 방식으로 만들던 업체다라는 얘기죠. 그 회사를 삼성하고 하는 업체를 인수했다. 그러면 코아시아 수주해 받겠죠. 코아시아는 지주회사 형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카메라, 모듈, 음향기기 부품, 발광 다이오드, LED 부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다. 그래서 이번 인수로 코아시아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술력은 AD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요 내용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죠. 예, 보면은 그동안에 TSMC를 통해 반도체 제어칩 이탁 생산을 했지만 후발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 그것이 3월 중순경에 해지가 되고 새로운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여기 X사양, 그러니까 삼성전자양 메인 디자인 하우스가 될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이죠. 기존 언론 보도에 의하면 S사의 이 업체들이 S사양 턴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발주서부터 완공 때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 왔던 업체와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로 진행해 왔던 AD 테크놀로지와는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TSMC와의 15년간 오랜 현업 관계와 풍부한 턴키 설계 경험과 뛰어난 IP 지적 재산관이죠. 다량 확보 등의 강점으로 판단, S사양이 메인 벤더로 자리 잡을 거다. 그것이 3월 중순이면은 아마
시장에서 크게 이슈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상당히 움직임 오늘 작게 나왔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그쵸? 오늘 3,850원 13% 상승한 32,000원, 그쵸? 이제 전고점이 33,000원이니까 이제 1,000원 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25,000원 뭐 테스트를 한번 더 거친다든지, 그쵸? 아니면 좀 더 빠져서 23,000원까지, 그것도 기간 조정도 어저께, 3월 중순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2달 조정도 괜찮다. 지금 조정이 조금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짧지 않나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 퀄컴 5G 모벤터 칩 생산 계약을 수주를 하면서, 그쵸?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조정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네페스죠. 오늘 네페스도 3,200원 11% 31,250원.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나눠서 샀으면은 24,500원 전후 샀다면 벌써 25% 정도. 그렇죠? 큰 수익이 발생을 했다. 자, 여기서 뭐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밟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다. 수급도 오늘 개인들이 61만 주 팔았어요. 거래량도 오늘 460만 주죠. 상당히 좋은 움직임. 새롭게 바닥권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요 부분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거래량 감소, 하루의 주가 변동성 작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2월, 그죠? 요 때는 언제니까 7일이죠? 이전에 보면은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수급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그죠? 그런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저는 이제는 동진 세미캠에 보면서 타이밍이 나오면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든지 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그죠? 오늘, 250원 상승 3.7% 떴죠? 이오 테크닉스, 테스나. 전반적으로 이 비메모리 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올라갈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좋아 보여야지만이 그것이 나한테 수익을 크게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은 이제 원익 QNC하고 동진 세미캠이죠. 뭐 원익 QNC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동진 세미캠이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금 마이너스권일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고가 장비 한 700억에서 1000억 되는 고가 장비를 70억 헐값에 넘겼다. 헐값에 넘긴 이유를 보면은 이 포토 레지스터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다. 빨리 니네들이 테스트해서 소재를 만들면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시장에서 조만간 이 내용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캠. 그죠? 17,000원 깨진 것이 이제 이때 2월 3일 날, 그죠? 장중에 16,75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요때예요. 그죠? 17,000원 저점 찍었네. 그죠? 2월 7일 날. 그리고 2월 10날에도 17,000원. 그죠? 17,000원의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지금 17,550원이죠? 자, 근데 수급은 조금 불안한데 오늘 조금 수급 개선됐어요. 개인들이 오늘 조금 소폭이나마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54,000주 샀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오던 개인들이 오늘 매도했다. 즉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에 가담을 해줬다.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오죠. 자, 이건요. 일단은 이 17,000원을 무조건, 그죠? 17,000원을 왜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로 보느냐? 지난 고점, 그죠? 12월과 1월 달에 고점 부근이고, 최근 또 저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고, 거래량 계속적인 감소. 우리가 끝마무리 테스트에서 17,000원 깨지 않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받는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하면 이제 수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가 크게 늘면서 거래량 증가하면 본격적인 상승이다. 그럼 17,000원대에서 뭐 전고점 수준 2만원까지만 가도요, 한 20% 단기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오히려 저는 타이밍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넘은 것 같아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 열심히 전문가가 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주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어요. 2월 12일 날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두 기종 그렇죠? 갤럭시 S20하고 그렇죠? 그리고 폴더폰 Z 플립이라 그러죠. 공개를 하고 그리고 Z 플립은 14일 날 출시가 됐어요. 상당히 인기가 많다 그러죠. 그러면서 KG바텍,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좋다. 근데 얘네들은 시장 규모가 좀 작다 그랬어요. 올해 이제 S20이 지금 우리가 한 3,500만 대에서 4,000만 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4,000만 대, 그러니까 이 3월 6일 날 출시가 되는데 금요일이죠? 그러면 주말에 인기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아마 주가는 크게 레벨업이 된다. 그 중에 어떤 종목들? 우리가 요번에 S20에서 강화시킨 부분이 카메라 쪽이라 그러죠. 뭐 폴디지 줌이라든지 해서 광학 5배 줌이라든지 10배 줌, 그죠? 100m에 있는 거리를 줌으로 쭉 당겨서 5m 안에서 찍는 거랑 똑같은 그런 기능. 그 부분이 바로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제조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줌 기능을 앞으로 뺄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눕히는 기능이라 그러죠. 그것이 폴디지 줌인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액트로다, 그죠? 분명히 수혜. 이거 조금 좀 잘 팔린다는 얘기, 호응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면 아마 주가들 움직이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3D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 우리가 이 종목 목표가 2만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 그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죠?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 2월 13일이죠. 실적이 4분기 영업이익이 5천만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오히려 강한 상승 마감했죠. 누가? 악재가 이제는 노출이 되면서 소멸된 걸로 보고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우리가 2018년도에 주가가 2만원이 넘었는데, 그때 실적 사상 최고 나왔는데, 올해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고 내년에는 더더욱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액트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폴디즘 액추에이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실적 부분도 또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한번 차트 모양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자, 이날이죠. 이날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로 출발을 했다가 그렇죠? 오히려 7% 상승 마감 상당히 의미 있어요. 자, 지금 조정이 지금 나흘째 이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뭐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 합쳐서 나흘째인데 지난 고점 부근 그렇죠? 14,0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지금 나흘 조정. 자, 조정은 어느 정도 나흘 조정이면 충분히 받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요.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회사들이 가기 위해서는 카메라 강화시켰던 부분, TOF라든지 아까 말한 폴디리즘, 광학줌, 그렇죠? 요 두 기능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 텐데 판매 대수가 문제다. 그러면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잡은 게 3월 6일 날 출시가 되니까 그 전에 뭐 한 50% 정도는 팔아졌다가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다시 50% 되사주고 만약에 인기가 별로다 하면은 나머지 50%는 차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렇죠? 그리고 3월 초순까지는 조금 보면서 끌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오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액트로가 조금 움직임이 좋았죠, 그렇죠? 오늘 450원 3% 13,950원 그렇죠? 근데 수급이 조금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수급, AD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우리가 ITM 반도체 12월 하순경에서 1월 달에 그 단기에 수익 많이 내고 나왔죠? 근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작년 9월 말에 세경 하이테크도 그랬고요. 뭐,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거를 선호한다 그랬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별도로, 이런 종목도 우리가 관심자인데, 일단은, 개인들이 조금 매수가 조금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이 개인들이 뭐, 산다고 주식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오늘도 뭐 사는데 450원 뜨죠. 그렇죠? 이날이 없으니까 2월 10날에도 한 18,000주 개인이 샀는데 한 3% 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개인들이 선호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종목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안 잡는 이유는 나중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것이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건지 일반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지 그 판가름을 하기 힘들어서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액트로 조금 뭐 경계심은 좀 가지면서요 조금 더 끌고는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우리가 이 콘텐츠 부분 스튜디오 드래곤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오히려 영업 손실 그 소폭이만 실적은 부진할 걸로 다 예상은 했어요. 근데 적자까지, 그죠? 마이너스 40억.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1분기부터 좋아져요. 매출이 1369억. 4분기가 975, 50% 정도 늘죠? 영업이익은 손실에서 110억 나고, 그죠? 올해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75% 증가, 한 770억. 그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저기 왕이 부장이 이 시진핑 방안은 일정의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방안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가 되면은 그렇죠? 우리 한류 바람이 또 중국에 불면서 매출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OTT 부분도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다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해서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때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화 되거나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오늘 1,000원 뜬 83,600원. 지난 설 연휴 지난 다음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때도 얘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없죠? 요번에 이 실적 부진이 나도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누가 주가 관리를 역력하게 해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넷패스 그죠? 2월 10날 24,000원 초반대 그죠? 이날 같이 나간 게 삼성물산 11만원 초반대 그죠? 그리고 화요일날 11일이죠. 넷패스 바닥권 탈피 기대 추경 매수는 자재 속에 24,000원 중반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수익은 크게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체험 VIP 회원 모집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입금을 하신 후에 여기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유 종목 진단해서 팔주식은 팔고 또 저희 종목으로 그렇죠? 전략주로 새롭게 비중이라든지 전략을 세워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